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에서 미국 시장 담당하고 있는 황병준 연구원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말씀드릴 부분은 빅데이터 관리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대안 업종에 대한 고민을 저희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글로벌 파트에서는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올 상반기 말부터 좀 엔비디아의 조정세와 함께 이런 어떤 엔비디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시장의 고민이 엔비디아를 제외한 어떤 AI 관련 밸류체인 내 업종들의 어떤 반등세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업종들 중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하반기에 좀 접근이 유효한 업종이 무엇인가 라고 판단했을 때 빅데이터 관리 업종이 좀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크게 두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대안으로서는 이제 빅데이터 관리 업종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제가 AI 밸류체인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뭐 GTC 행사라든지 컨퍼런스 콜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AI 밸류체인의 어떤 산업 성장의 근원은 정제되어야 될 데이터의 증가에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올라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빅데이터 리파이너리 업체에 대해서 좀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 업체 중에서 이 빅데이터의 가용성을 올려줄 수 있는, 이 빅데이터의 활용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빅데이터의 움직임을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하는 가시성을 올려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 업체인 데이터도그라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2주간 엔비디아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유의미한 게, 사실상 이제 23년 전반과 그리고 올해 23년, 14년 상반기 계속 증시를 주도를 해왔던 게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었는데, 올해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용지표 둔화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기술주 증시들은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려가 반영되는 아직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중동발 전쟁 이유가 발생됐던 그 당시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또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당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서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50%가량 올랐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월하고 5월 엔비디아 주가가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승 재료가 지금 현재 부족해진 결과로 최근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엔 이제 엔비디아의 펀더멘탈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적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액면 분할도 있었고, 주가가 계속 올랐으니 그런 엔비디아를 담고 있는 펀드들의 어떤 패시브 수급 물량이 들어온 부분, 요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5월 초부터 이제 6월 중순까지 약 50% 주가가 올랐었던 거고, 그 이후에 대한 상승 재료 부족, 그리고 또 에너지가 좀 부족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는 것이 최근에 어떤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부진으로 연결됐다. 결국 이제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이런 에너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시장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계속 상승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이 좀 변환된 부분은 증시 전반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뭐 거품이다, 뭐 이러한 논란, 그리고 뭐 과열 논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과열을 소화한 것이 최근에 어떤 주가 부진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거품 논란에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증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도 이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의 정도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 말부터 24년까지 계속 실적 추정치를 엔비디아가 상향을 했고, 실적 개선세가 계속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지표가 30배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 개선세라든지 외형 개선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30배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40배, 50배로 확장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시장도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어떤 증시 내에서 엔비디아의 쏠림세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6월 중하순까지 엔비디아가 밸류에이션이 43배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이 43배에 대한 부분을 좀 일시적인 과열을 소화한
것이 최근에 어떤 하락세로 이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40배 초반 수준은 작년 23년 8월, 그러니까 두 번째 엔비디아 모멘텀이 완전히 발현됐던 게 이제 작년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가이던스를 공시했을 때 첫 번째 모멘텀이 나왔고, 두 번째 가이던스를 공시할 당시에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두 번째 가이던스를 공시하던 당시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승세가 너무 과열이 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된 부분,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엔비디아 중심의 증시 쏠림 리스크를 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향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엔비디아만큼의 이익 개선이 이렇게 뚜렷하게 진행되는 업체들이 AI 밸류체인 내에서 사실상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30배 수준 그리고 4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합리적인 수준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에너지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엔비디아 조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자료의 취지는 결국엔 대한업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대한업종으로 이제 빅데이터 정제업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6월 중하순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에 반면에 빅데이터 리파이너스 ETF, 빅데이터를 정제하고 관리하는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ETF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엔비디아의 어떤 상승세가 떨어지면서 시장에 어떤 대안을 찾고자 하는 고민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업종이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올라온 것 아닌가가 수급의 개선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데이터 리파이너스 ETF의 구성 종목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이터독이라든지 팔란티어, 뉴타닉스, 몽고디비와 같이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 외부 데이터 소스에서 들어오는 각양각색의 데이터들에 대한 통합, 그리고 통일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확보해줘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관리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을 해주는 이러한 어떤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재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렇게 관심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 보시면은 검은색이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이고요. 밸류에이션 추이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대비 시가총액 PCF 밸류에이션을 그려놓은 차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파란색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ETF 안에 들어있는 주요 5개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23년 말까지 계속 동행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3년 말부터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업체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면서 이 업체들의 어떤 이익의 개선에 대한 가시성이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밸류를 주면서 밸류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확대가 됐는데, 두 번의 밸류에이션 하락, 주가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돈은 잘 버는데 회계적 이익에 대한 개선세가 느렸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착시 효과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펀더멘탈 상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제 현금 창출력은 문제가 없는데 여러 회계적인 어떤 착시 효과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 가이던스 하향을 반영을 했다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회계적인 어떤 착시 효과에 의한 가이던스 하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 대비 어떤 회계적 이익의 개선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실질적으로 과거적으로 이렇게 동행을 하다가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크게 확대되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어떤 엔비디아 상승세가 더뎌지면서 대안 종목을 시장이 찾다가 역사적 수준 대비 밸류에이션 차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어떤 빅데이터 종목에 시장이 주목을 한 것이 6월 말에 어떤 반등세로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 업체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이 업체에 대해 관심을 줬던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좀 하향했다라는 것을 주가가 선 반영한 측면이 있고, 어쨌든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대규모 언어 모델이 도입이 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유입은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런 어떤 데이터의 고도화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접근성 확보에 대한 어떤 수요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 성장성에 주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주가 상승 여력에 대한 매력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6월 말에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국면에 이 업종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빅데이터가 회계적 매출 가이던스를 낮췄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빅데이터 업체를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장기 수주 잔고가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이것이 어쨌든 대규모 언어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20년
4분기부터 수주잔고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 앞으로 이만큼의 데이터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수주잔고의 증가 추세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수주잔고의 증가가 견조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은 투자 매력의 상승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사적으로 중소기업의 자본 지출 어떤 흐름에 따라서 빅데이터 업체의 수주잔고가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탁시 효과이긴 한데 이전에 제가 발행했던 스노우플레이크에 제가 적어놓은 부분을 잠시 인용을 하면은 고품질의 워크로드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운용하는 저품질의 데이터 워크로드로 바뀌면서 외형이 일시적으로 하향한 부분이 이런 어떤 자본 지출의 어떤 둔화로 나타나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이런 어떤 자본 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소기업의 자본 지출에 대한 센티먼트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 업체들의 수주잔고의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를 드리면 중소기업의 자본 지출에 대한 센티먼트가 개선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믹스 악화, 이전에는 데이터를 그냥 고도화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이 빅데이터 업체들인데 이제는 빅데이터에 대한 장기 성장성을 올려주는 부분은 빅데이터의 고도화가 아니라 대규모 언어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절대적인 규모의 폭증이 데이터 업체의 어떤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워크로드, 그러니까 고품질의 데이터 관리 부분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의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사업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업 믹스 가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Q는 크게 폭증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믹스가 계속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사업 믹스에 대한 악화 효과가 앞으로는 점점 소멸이 되고 Q는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진 부분은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언어 모델 확산이 주도하는 새로운 워크로드,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의 도입이 가져오는 데이터 처리량의 증가가 이 앞으로의 빅데이터 업체 산업을 이끌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업 믹스 악화 효과는 계속 낮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은 투자 기회가 좀 형성된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회계적이기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효과에 대한 어떤 금리가 앞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상승 여력 측면에서 이런 빅데이터 업종들이 접근하기 유효한 국면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데이터 업종 중에서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데이터 도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도구라는 기업은 IT 인프라와 빅데이터에 대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업체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이동들을 다 감시하고 서버와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을 추적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추적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불필요하게 데이터가 이용되는 부분 혹은 데이터가 이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들어가 있는 모든 빅데이터에 대한 가용성,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어떤 모니터링을 해주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어떤 핵심 기능은 로그 관리다. 그래서 로그라고 하는 것은 서버, 네트워크, 그런 인프라 내에 있는 모든 어떤 데이터의 이동 기록을 의미를 하는데 그 이동 기록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 유저가 어떻게 데이터를 이동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계속 저장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텔리전스를 뽑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어떤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유저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럼 요런 어떤 워크플로우들은 자동화를 해서 간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네라고 해서 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워크플로우 자동화로 이렇게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모든 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추적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관리에도 이 업체의 어떤 기능들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보유되어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어떤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로그 데이터를 쫓음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보안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데이터 도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말씀드렸고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대규모 언어 모델이 도입됨에 따라서 빅데이터에 대한 유입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모니터링 업체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로그 관리라고 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서버 인프라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개발 과정, 워크플로우라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과정을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서 어떤 인프라 자원의 가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런 어떤 데이터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뭐 워크플로우를 자동화를 한다라든지 오류 추적을 해서 보안 관리로 연결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원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 고려를 했을 때 구조적인 수요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국면이 진행되면서 자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5년 정도의 장기 구독을 하던 소비 행태가 이제 1년, 2년으로 이게 단기 구독 형태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매출 가이던스의 하락 뭐 이런 부분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크로 부담에 대한 장기 구독 고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알프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개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고객 믹스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규 고객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이런 알프의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글로벌 자금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국면에도 이렇게 신규 고객이 증가하고 기존 고객이 구독하는 제품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대규모 언어 모델이 도입됨으로 인한 구조적인 워크로드 증가가 이런 어떤 고객 믹스의 개선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어쨌든 신규 회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알프, 소위 말하는 고객당 매출액의 개선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실적 개선 가시성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밸류에이션이 소화된 부분 그리고 어떤 이런 실적 개선 가시성, 엔비디아의 어떤 조정 장세 때문에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올라온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 관리 업종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운용 가시성을 높여주고 자산 효율성을 높여주는 이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업체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엔비디아의 어떤 조정 속에서 대한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빅데이터 운용 업체들의 어떤 상승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의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획기적 이익에 관련된 가이던스를 낮춘, 현금 창출 능력에도 불구하고 획기적 가이던스의 하향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소화가 된 상황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워크로드의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아진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 국면에 좀 접근하기 유리한 종목이 바로 데이터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